오늘은 이선아 KB증권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시작하죠. 최근 SM과 관련돼서 일제히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SM이 CJ ENM을 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전일자에 나온 뉴스 때문에 SM이 상승 마감했었는데요. CJ ENM은 넷마블 지분 21.78%를 보유한 2대 주주입니다. 근데 그중 절반을 블록딜로 매각 후에 이수만 SM 총괄 프로듀서가 보유한 SM의 지분 18.72%를 매수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에 전일자의 넷마블 주가는 8.68% 하락하고 SM의 주가는 5.6% 상승 마감했습니다. CJ ENM이 넷마블 보유 지분 절반을 매각한다면 약 9천억 원의 현금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이는 SM이 제시하고 있는 기업 가치 4조 원 수준으로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을 모두 매수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CJ ENM과 SM은 인수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다만 시장에서는 CJ ENM의 SM 인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CJ ENM은 음악 콘텐츠 사업 강화를 위해서 SM 인수를 검토 중인데 향후 양사의 아티스트 IP를 바탕으로 다양한 2차 저작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성 적자를 기록하던 SM의 자회사들 또한 CJ ENM의 관리 감독을 통해서 효율적인 비용 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SM CNC는 전일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SM 라이프 디자인 29.82% 그리고 키이스트는 5.56%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SM 그룹이라든지 앞으로 추후 좀 주가 상방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우선은 현재 SM의 시총이 1조 언저리 수준인데 이제 이수만 SM 총괄 프로듀서가 제시하고 있는 기업 가치가 4조 원 수준임을 감안을 하면 앞으로 SM의 상승 여력이 더욱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반적인 엔터 기업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깊은 조정 보이다가 1월 마지막 날부터, 그러니까 연휴가 시작되기 전부터 좀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좀 계속해서 지금 조정 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을 이제 바닥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조정을 받은 원인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엔터주들이 조정을 받은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그리고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테이퍼링 이슈 때문인데요. 우선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 시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가 일제히 하향 조정됐고요. 4분기 실적 역시 어닝 쇼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 연휴를 기점으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대유행하고 전파력은 높지만 치사율이 높지 않은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특징으로 인해서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1월 말부터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점은 테이퍼링 관련 이슈인데요.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엔터주들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역사적인 저점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매크로적인 관점에서는 성장주의 고밸류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음식료 등 방어주의 주가가 호조세를 보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2월 말 엔터주들의 신사업 전략 발표를 듣고 나서 매수에 대응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보시면 엔터주들 4분기 실적 기대, 어닝 쇼크 가능성 밑돌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떠세요? 엔터주 4분기 실적 얘기 좀 해볼까요? 네, 2월 22일 하이브를 시작으로 SM과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JYP 엔터가 순차적으로 실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11월부터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연말에 예정되어 있던 공연들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취소되면서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글로벌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MD 굿즈 등의 배송이 늦어지면서 관련 매출이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미크론 관련 이벤트들은 일시적인 것으로 4분기 어닝 쇼크로 인한 주가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엔터주들 올해 실적 반등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지 업종 기대해볼 만한 모멘텀이 있다면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제가 2월 말 매수를 좀 추천을 드렸는데요. 네. 2월 15일과 16일에 트와이스의 미국 LA 공연을 시작으로 해서 4월에 트와이스가 일본 공연을 시작을 하고 5월에는 NCT의 일본 공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이브 측에서는 아직 미확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3월에 BTS의 서울 공연도 이제 뭐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일부 소개가 된 바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2월 중하순을 기점으로 오프라인 콘서트 일정이 쭉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리오프닝과 함께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2월 말부터 시작되는 엔터 4사의 실적 발표에서 F2E나 NFT 같은 이제 신사업 전략을 공유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 연휴가 지나고 이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크게 대유행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이게 독감처럼 저희가 이제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요.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위원님 이런 시점에 위원님이 바라보는 탑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SM 추천드리고 있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하이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사업 관련 모멘텀이 풍부한 게 이제 하이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역사적인 저점 수준의 멀티플 36.5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다른 엔터주들 대비해서는 비싼 가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SM이 22배에 거래되고 있고 JYP가 24배 그리고 YG엔터 23배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멀티플 부담이 있어서요. 단기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제 SM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SM 같은 경우에는 NCT와 에스파의 아티스트 파이프라인이 성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무섭고요. 그리고 SM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CJ ENM과의 인수합병 소식도 이제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선아 연구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출연하셔서 F2E라는 개념을 또 굉장히 힘주어서 강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올해 엔터 기업들의 F2E 사업 성과 좀 기대해 봐도 좋을까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4분기 실적 발표에서 F2E와 NFT 관련된 신사업에 대해서 이제 좀 전략 방향성을 공유하는 자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2022년의 실적에 뭐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10대, 20대 여성이 주요 고객층인 엔터 산업이 이제 NFT를 비싼 가격에 팔기는 좀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한 지금 뭐 아미들 같은 경우에도 NFT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들 많이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10대, 20대 여성들 같은 경우에 NFT 거래를 위해서 지갑도 개설을 해야 되고 다양한 토큰들에 대한 거래 경험도 필요한데 이러한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이해도가 떨어지고 있지만 단 F2E를 통해서 뭐 이러한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팬들이 덕질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개념을 이해하기만 한다면 더욱 열심히 팬덤 활동을 해서 관련된 경제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초기 사업 단계에서는 NFT를 비싸게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2022년 실적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거래소를 보유해서 거래 수수료도 수취하고 저작권 관련 판권 수수료도 수취할 수 있는 아티스트 IP를 풍부하게 보유한 하이브 같은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사실 하이브입니다. 네. 최근 하이브가 고점 대비 낙폭이 좀 크지 않습니까? 네. 더 나아가서 BTS 올해 말이면 군입대가 예정돼 있고요. 전반적으로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은 상황인데 하이브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이브의 낙폭이 가장 컸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과거에는 이렇게 고성장주가 주목을 받았을 시기에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테이퍼링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시점에서는 고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훨씬 더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F2E라든지 NFT와 같은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이제 실적이 더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우려는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 말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올해 말에 BTS 멤버들이 군입대를 하면서 실적이 하향 조정되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이제 시장에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BTS의 군입대로 인한 실적 공백은 있을 수 있지만 2023년 하이브의 감익을 예상하는 것은 세븐틴이나 투바투, 엔하이픈의 성장세를 이제 고려하지 않은 추산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올해와 내년 이제 총 8팀의 신규 아티스트를 데뷔시킬 예정인데요. 하이브의 앨범 판매량에서 BTS가 기여하고 있는 바는 2020년 68%에서 21년 48%로 줄어들었고 총 8팀의 신규 아티스트와 세븐틴, 투바투, 엔하이픈 등을 다 합친다고 한다면 BTS의 중요도는 점점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에는 세븐틴이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투바투와 엔하이픈 등이 공연을 하면서 실적에 더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SM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하이브가 유망해 보인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KB증권 이선아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